김소연입니다. 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면 그 옥스포드 사전 편찬자들이 네.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가 발표가 되는데요. 2011년도 올해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아랍의 봄이죠. Arab Spring 대신에 Squeezed Middle이 또 선정됐다고 하는군요. 스퀴즈드 미드. 네. 어떻게 그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 중산층이 이제 쥐어짜였다? 아니면 이제 경제 위기로 좀 쪼그라든 중산층? 그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예.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그 위에서 쥐어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빈곤층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군요. 네. 사실 이 아랍의 민주화 바람은 정말 굉장한 것이었죠. 프라하의 봄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이 중산층의 붕괴, 물가 폭등이라든가 청년 실업 이런 문제들이 훨씬 심각하다고 보는 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좀 사회적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슈 포커스에서 준비가 돼 있죠. 네, 영어 과열 현상은 물론이고요. 청년 실업 문제까지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나의 토익 만점 수기예요. 이 제목으로 제3회 중앙장편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심재천 씨를 이슈 포커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영어 궁금합니다 코너에서는요. 영어를 좀 하신다는 분들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할까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 포커스로 문을 엽니다. 지난 12월 초 서울의 한 시상식장을 찾았는데요. 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장편 문학소설 시상식입니다.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여러 번의 상금이 걸린 이번 상에 시상에 영예를 안게 되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분! 나의 토익 만점 수기라는 작품의 심재천 작가입니다. 이 상을 받기 전이나 이제 1월 초 출간을 앞둔 그의 작품은 단순한 제목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20대 취업준비생이 호주로 건너가 벌이는 좌충우돌 어학 연수기를 코믹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졸업 이후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평범한 대한민국 20, 30대로 열심히 살아온 심재천 작가. 그가 바라본 대한민국 영어 광풍과 어학 연수 경험이 소설의 바탕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대가 공감할 만한 영어 과열 현상과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룬 소설 나의 토익 만점 수기 작가 심재천 씨를 이슈 포커스에서 만나봅니다. 나의 토익 만점 수기. 이 제목만 보면 어떻게 하면 토익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를 쓴 어떤 수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장편 소설의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셨는데요. 그 앞서 화면에서 만났던 시상식의 주인공 제3회 중앙장편 문학상 수상자인 나의 토익 만점 수기를 쓰신 작가 심재천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숭실대학교 영어용문학과 박준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심 작가님, 예. 저희도 이제 토큰 이슈에서도 이렇게 문학상 수상자를 섭외 요청드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네. 저희 제작진으로부터 전화를 딱 받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제 소설이 그렇게 교육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교육방송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작가님, 네. 섭외 작가님한테 그 책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영어 과열 현상이 주는 어떤 그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을 진단하는 것도 나쁘지 또, 않죠. 예, 저희 네. 프로그램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방송 녹화 직전에 이제 줄거리를 간단히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네. 사실 제목과는 많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 줄거리를 읽으면서 한편에 좀 컬트 무비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예, 약간 보니까 그로테스크하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약간 소름 끼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줄거리만 보셔서 그래요. 그 소설 보면 쉽습니다. 아, 쉬워요? 굉장히 평이하고요. 예. 복선도 없고 네. 쭉 흘러갑니다, 일자로. 근데 이제 그 무슨 느낌이냐면 이 제목이 주는 내용과
그 네. 소설 본 내용이 네. 너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나의 토익 만점 수기라고 하면 토익을, 나는 토익 그렇죠. 공부를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토익 점수를 잘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닐까 했는데 네. 전혀 의외의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죠. 줄거리를 간단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게 비굴하게 영어를 배우는 한국 남자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어디가 좀 나사가 풀렸어요, 그 사람은. 네. 토익 만점을 받기 위해서 호주로 건너간 다음에 마약범에 인질이 돼요. 왜냐면 마약범은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같이 자진해서요? 예, 자진해서?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인질이 돼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예, 영어 공부를 위해서. 어딘가 좀 이상하죠. 근데 너무 극단적인 거죠. 그렇죠. 예, 원래 소설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네, 네. 드라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스토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인질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 990점을 맞죠. 근데 한쪽 눈을 잃고 뭐 씁쓸하게 끝이 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어 과열에 있어서 너무 인간의 무력함?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주제는 뭘까요, 그럼? 가장 핵심 주제는요? 저는 풍자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것을? 저는 그 영어 콤플렉스에 빠진 한국 사회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블랙 코미디식으로 꼬고 싶었죠. 그 우리말로는 그 영어로 세터라이즈, 약간 심각하게 풍자하신 거군데. 네, 근데 지금 그 줄거리만 뼈대만 지금 취하셔서 그렇게 보시는 건데 코미디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굉장히 감히 이런 가벼워요. 말씀을 드린 적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토익은 어떻게 보면은 큰 줄기라기보다 약간 그 피상적으로 이용을 하신 건데도 네. 그 책 제목을 나의 토익 만점 수기라고 쓰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상업적인 목적은 아니신 것 같고 왜 그러셨습니까? 이거 상업적인 목적도 있어요. 네. 예, 눈에 띄고 싶었습니다. 공모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제 토익 만점 받았대 하면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 토익 만점 받았대.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익 만점에 대해서 굉장히 판타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저는 병적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대중소설을 쓰고자 했어요. 예술성이나 뭐 감동 같은 거는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중소설을 써야 했으므로 그 소재가 보편적이어야 했어요. 우리 모두가 고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회가 영어 컴플렉스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고 저는 항상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를 썼죠. 비틀기 아주 좋았어요. 제목을 토익 만점 수기로 정해놓고 썼어요. 처음부터요? 예, 술술 풀리더군요. 혹시 본인의 좀 어떤 모델이 좀 본인과 좀 자전적인 소설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저도 이게 영어 컴플렉스에 빠진 한국 사회를 보면서 비판하면서도 저 자신도 컴플렉스에 빠져 살았으니까 네. 제 자신의 추한 모습도 많이 봤죠. 그걸 소재로 쓰면 괜찮은 코미디가 나올 것 같아서 썼는데 예, 잘 나왔어요. 교수님, 지금 영어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지금 우리 심재철 씨의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일단 제목 딱 보니까 나의 토익 만점 수기 소설입니다만 제 예감에 뭐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어에 대해 과도한 집착이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 보고도 일단은 뭐 내용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과도한 영어에 대한 집착 또 그에 따른 컴플렉스 그리고 이 소설이 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좀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씁쓸한 현실을 이 저자가 좀 이 소설을 통해서